미국발 트럼프 관세로 인해 세계가 비명이 끊이질 않는 상황인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중국 외 다른 국가들에게는 최근 90일 유예를 줬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일기 때와는 또 다르게 무자비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세 시점을 보면 사실 좀 이상하죠? 강달러일 때 관세를 때린다. 이 조합은 얼핏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가능하지만 강달러가 갑자기 꺾이는 순간은 오히려 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묻고 싶네요. 왜 하필 이 타이밍일까? 단순한 정치 쇼인지 아니면 계산된 수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논란은 점점 거세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센 거 아니야? 하지만 트럼프는 전혀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관세? 무조건 간다. 이건 일반적인 정책이 아닌 거죠. 경제 전쟁 전략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충돌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 연준 파월 구도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외칩니다. 금리 내려, 경기 살아야 돼, 제롬 정치 그만해. 하지만 제롬 파월은 묵묵히 금리를 내리지 않고 결국 동결을 하죠. 둘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경제, 즉 금리를 누가 손에 쥐느냐. 네, 맞습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연준 파월은 뭐라고 말하냐면 관세는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면 위험하다.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러니까 더 치솟을 인플에 대하여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즉,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해서 더 심각해지면 어떡할 건데 이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의 해석을 던집니다. 봐라, 내가 관세를 때렸는데도 물가 안 올랐잖아. 그러니까 금리 내려도 괜찮다니까? 이겁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말싸움 같지만 그 안엔 치밀한 프레임 싸움이 있어요. 파월은 미래를 보고 말하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결과에 의한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의 인식 차이,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달러가 있습니다. 왜 강달러였을까요? 강달러는 수입품 가격을 낮춰주죠. 즉,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단기적으로 안정감을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그 타이밍에 관세를 얹어도 인플레이션, 인플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해집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명분을 갖게 될까요? 관세를 세게 던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크게 안 오르는 현상을 만들 수 있기에 세게 때렸던 관세에 대하여 국민들 반발도 비교적 줄일 수 있고 연준에도 인플레이션 압박 카드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관세를 때릴 거면 여기저기 터질 바에 강달러 시기 초장에 때리는 게 트럼프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강달러 시기에 관세를 때리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는 약세로 꺾이고 거기다 관세까지 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상해 볼게요. 한국에 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미국에 매년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해요. 어느 날 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1달러에 1,500원이 되는 상황이 왔어요. 원화는 약세에 달러는 강세죠. 그럼 이 회사는 같은 차 한 대 팔아도 달러로 더 많이 받네, 이득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정부가 말해요. 한국 자동차? 앞으로 25% 관세 붙일 거야 라고 말이죠. 미국 소비자는 갑자기 같은 차를 25%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소비자는 비싸져서 일본차나 독일차 같은 다른 차 좀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회사는 달러 환율 덕 좀 보려 했는데 관세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수요 상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 회사는 싸게 팔 수 있는 구조가 왔더라도 관세로 인해 구매력이 줄어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환율로 가격 경쟁력을 잠시 얻었다가도
관세로 그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비자에게는 구매 가치가 떨어진 셈이죠. 미국 소비자 입장은 어떨까요? 또 다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달러 강세로 인해 해외 물건값이 저렴해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수입 과자랑 냉동식품 가격 좀 내린 것 같지 않아? 그 타이밍에 이 마트 사장님이 이제부터 수입품에 추가 세금 20%라고 선언을 합니다. 트럼프가 급하게 관세를 때리는 것처럼 말이죠. 보통이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요. 원래보다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싸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율 때문에 내려간 가격 덕분에 세금이 붙어도 예전 수준이거나 아주 살짝 오른 정도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머리를 쓴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상대국은 관세로 때려잡으면서 물가는 체감상 크게 오르지 않으니 일을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 되죠. 어찌됐든 트럼프는 최대한 역으로 심리를 이용합니다. 트럼프는 환율 덕분에 물가가 눌려있을 때 관세라는 세금을 얹어도 국민은 체감이 크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도 외교 무역 전쟁은 강하게 보이죠. 이미지도 이득, 정치도 이득이 되는 과정을 모색합니다. 결국 강달러 관세는 다른 나라 수출국들 물가에 크게 타격을 입히고 수출 채산성 실수익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단가 맞추기 위해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선 자국의 충격은 최소화시키고 수출국들은 쥐어 터지게 된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 타격을 전혀 입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가격 펌핑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알고 지금 타이밍을 선택한 거예요. 어차피 해야 할 전쟁이라면 선제 공격의 적시가 언제냐를 노린 거죠. 소비자 반발 최소화, 그리고 인플 방어 명분을 단기적으로라도 제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명분 확보만 하는 무역 전쟁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관세의 핵심은 공급망 장악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중심 생산 공장 없음, 기술은 있어도 생산은 대부분 외주, 히토류 반도체 의약품 등 상품 또한 대부분 중국에 의존.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은 절실히 실감을 하게 되죠.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타고 타다 보면 안보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공급망을 끊고 다시 새로 판을 깔고 우리가 잡아버리자. 그래서 관세는 단순 겁주기 보복이 아니라 관세의 유연함을 이용한 협상 카드였던 것이죠. 첫 번째, 협상 테이블로 생산 라인 수출국들을 끌어들이는 칼이자 두 번째, 강달러는 방패인 동시에 타이밍 계산 도구였던 겁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때린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춰서 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계산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관세로 압박하고 강달러로 여론을 막고 그 사이에 공급망을 중국과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거나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큰 그림. 그런데 이 전략 정말 정답일까요? 아니면 너무 큰 도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관세 전략.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와 연준 파월 사이의 금리 주도권 전쟁, 그 싸움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더 중요하고 다룰 내용도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쭈트부크였습니다.